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의 김선희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 증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무역 분쟁을 장기화하는 그런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스피가 208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207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708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그래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조금 전 개장한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 센 투자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모든 상담해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방송 통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방송 중에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꼭 먼저 예약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오늘의 전문위원 소개해드립니다. 대규모 자금 투자의 달인,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박철순 전문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는데요. 자, 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금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약간 리스크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락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대비는 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빠지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의원의 투자 노하우 잠시 후에 가득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더 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전유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요, 낙폭이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제품에는 또 많은 농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애플이 3.8%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상하이 종합지수, 유러피언 스톡스까지 모두 다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즘 미국 경제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금리와 또 무역 전쟁에 대해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CNBC에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대기업들은 금리 인하와 관세 철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업 CFO 가운데서 4%만이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는데요. 69%는 기준 금리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4%는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준 금리 동결을 예상한 비율은 지난 1분기 조사할 때는 30%였는데요. 2분기에는 69%로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미국의 관세 철회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했는데요. 5%만이 관세 철회가 필요하다라고 대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른바 트럼프 푸 때문에 증시 낙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이 시장이 무역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증시가 더욱더 크게 하락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트럼프 풋을 실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협상을 끝내고 루어 부총리와 대화가 건설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뉴욕 증시 낙폭이 좀 축소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말을 할 경우 시장은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이 고조된 상태고 또 중국이 주말에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월요일 증시가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예상대로 지금 낙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오히려 매수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악화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었을 때 4주 후에 S&P 500 지수가 2.5% 올랐습니다. 또한 12주간 수익률도 4%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아진 다음에 또 시장이 9%까지 내려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기술적 요인과 펀더멘털을 분석했을 때 S&P 500 지수가 이제 2,815포인트까지 내려간다면 매수에 나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수가 2,815포인트 밑으로 내려갈 경우 2,715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혼란으로부터 오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에 대한 기사도 나오는 대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박철순 의원과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고요. 미증시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자, 현재 상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출발할 때를 보니까 1% 넘게 빠졌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지금 하락폭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또 보니까 애플이 3.8% 하락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애플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미증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제가 지난 방송도 그렇고요. 지지난 방송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증시가 상승하기 많이 올라왔고 실제로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지수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행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와는 반대로 하락세를 보일 때도 상당히 그렇게 쉽게 빠지진 않았죠. 오히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초 체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무역 분쟁에도 가장 강한 쪽이죠. 오히려 그쪽에서 무역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무역 분쟁 악재 속에서 가장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미국도 역시나 기초 체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최근에 올라왔던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나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아쉽게도 미국 무역 분쟁이 아쉽게도 타결이 되지 않고 조금 다시 한번 연장이 되면서 다시 한번 리스크가 좀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최근에 올라왔던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차익 매물이 흘러나오면서 역시나 오늘 특히나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데 지금 그전에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 10일 자정이었나요? 일단은 중국 상품에 대해서 뭐 2천억 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뭐 10%에서 25%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그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선적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때 실렸던 선박들이 뭐 도착하는 데까지는 한 2, 3주 걸리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일단은 관세가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이것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미국도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이 아무리 기초 체력이 강하고 그리고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도 관세를 강하게 지금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중국이 만약에
보복 관세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룸버그에서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좀 했었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아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중국이 앞으로 추가 관세에 대한 것들이 좀 보복 관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도 역시나 경제 성장에 조금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의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던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역시나 강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급락이 있었지만 국내 증시와 좀 비교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국내 증시보다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지금 혹시라도 미국 주식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특별한 재료 없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실적만 받쳐준다면 조금 더 단기 반등을 좀 기다려보셔도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특별한 재료 없이 전반적인 증시 상승에 기대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하락 시기에 매도를 좀 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 초와 같은 증시의 상승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또 올 초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좀 많이 적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조금 더 지속적인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시나 네. 철저한 실적 위주의 베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대한 비중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는 앞으로도 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나 좀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사실 네. 우리 증시가 정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증시가 오늘 전체적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우리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네. 빠졌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좀 예측을 하셨죠. 네. 단기적인 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더 빠질 거다라고 네네. 예측을 하셨는데 정말 금요일에 살짝 올라왔다가 네네. 오늘 정말 크게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을 하는 게 네네. 낫고 ETF 같은 상품에 또 좀 투자를 네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예측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 증시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다음 날이었죠. 이제 금요일 증시를 좀 예측을 해보면서 금요일에는 사실상 주가가 조금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네. 다만 기술적으로 살짝 반등이 나올지언정 반드시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요일에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공격적인 베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네.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금요일 날 장중에 좀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가 결국은 조금 상승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네. 오늘장에서 급격하게 급락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지금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특히나 지금 사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실적도 좀 괜찮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도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기업들에 대비해서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죠. 특히나 네, 1분기 때 미국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실적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이 많았지만 네. 국내 기업들은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주가란 것이 기업의 실적에 수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역시나 미국보다는 사실상 조금 더 리스크가 남아있고 추가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혹시라도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 또는 ETF 인버스 상품들 있잖아요. 네네. 지수가 오히려 빠지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주식처럼 똑같이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크게 나가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하락이 예측되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비중 축소 또는 ETF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에 좀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전략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요일 날 살짝 반등을 했지만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지난 방송을 보시고 만약에 금요일 날 비중을 좀 축소하셨거나 아니면은 인버스 상품을 샀던 분들이라면 오늘 오히려 수익을 좀 많이 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사실상 대한 부담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중국에 지금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사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뭐 자본재라든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자본재라든지 또는 이런 중간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간재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죠. 왜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이것들을 중간재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되고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한국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되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국내 증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환율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늘 1187원까지 올랐어요. 계속적으로 고점을 좀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 결론은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주식에 베팅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가 없는 분위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도폭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반등에 대한 기회도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이나 또는 국내 증시의 주식에 베팅하는 수급들의 영향들을 좀 보더라도 사실 지금 조금의 하락 이후에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빠질 수 있겠지만 반등에 대한 기회는 반드시 이번 달 안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역시나 포지션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공격적인 베팅은 절대 지금 금물입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뭐 ETF 인버스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추가 낙폭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ETF 인버스 상품을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가져가셔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져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좀 손실을 본다고 하신다면 ETF 인버스 상품으로 손실을 조금 만회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대응하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거나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인버스 상품 같은 이런 해치 상품들을 이용하셔서 베팅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증시가 하락해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ETF 인버스 상품의 좀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거는 곧 이제 반등의 기회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박철순 의원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업종 이야기 계속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어떤 업종 준비해 오늘도 주셨나요? 조금 역시나 지루한 산업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산업 굉장히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장이 있고요. 또 하락장도 있고요. 그리고 횡보하는 횡보장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승장이거나 하락장이거나 횡보장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산업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업황이 좋은 업종 내에서 실적이라든지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실적과 같은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빛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산업을 딱 한 번만 공부해 놓으시면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들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지표를 봐야 되는지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시고 오늘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자료들 계속적으로 저희 더센투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자료도 충분히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자료도 꼭 챙겨가셔서 공부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화학주를 처음에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자동차주를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오늘은 조선업종입니다. 사실 조선업종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그렇죠. 종목이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물려계셨던 분들도 있지만 네. 업황이 좀 상당히 네. 안 좋았어요, 최근에. 굉장히 그렇죠? 안 좋았죠. 예.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조선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내 여러 조선업종들 빅3 같은 경우도 사실 글로벌 1, 2, 3위를 기록할 네.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조선업종들입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들은 그냥 배만 만들면 됐었는데요. 해양 플랜트라든지 이런 신성장 사업에 너무 많이 베팅을 하면서 사실 적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일단은 다행히도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서 많이 사업을 좀 접고요. 원래 기술력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이제 조선업종이 다시 한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네.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조선업종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자, 조선산업은 굉장히 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박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선박이나 해양 구조물의 건조라든지 수리와 관련된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한 국가 기관 산업 중 하나입니다. 국가의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 간 교역을 할 때는 당연히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행기로 어떤 제품들을 수출하기에는 워낙 운임료가 세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선박으로 대량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사실상 조선업은 당연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필수인 산업이 바로 조선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기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주량이라든지 수주 잔량 그리고 배를 만드는 이제 건조량 이 세 개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술력과 신뢰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빅3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선산업은 사실 전방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산업의 전방산업은 바로 이제 해운업입니다. 해운업은 말 그대로 운송을 통해서 운임을 받고 사업을 네. 영위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해운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요. 당연히 해운업을 할 때 사용되는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방 산업인 해운업이 잘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조선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반대로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요. 후방 산업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산업이 조선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후방 산업으로 본다면요. 철강 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선 기자재 회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철강 쪽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선박을 제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을 제조하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요. 이런 후방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원재료 가격, 특히나 뭐 후판 가격이라든지 이런 철강 재료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조선업 쪽에는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조선 산업에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 모두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철강업체, 즉 후방 산업이죠. 철강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재료들, 아까 말씀드린 후판과 같은 이런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선업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후판은요, 6mm 이상의 두꺼운 강철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선박을 제조하는데 얇은 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후판 가격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죠. 이 해운업황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시황이 굉장히 바뀌는 업종이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의 시황에 따라서 호황과 침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부분, 조선업체에 속해 있는 후방산업과 그리고 전방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좀 쉽게 포함을 해놨습니다. 자, 후방산업에서 만들어지는 재료들, 특히나 철강업체에서 나오는 강철 재료들이라든지 또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서 나오는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박을 제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방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 변동률도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운업체들이죠. 실제로 선박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해운업황이 좋지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선박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운업체에 대한 시황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조선산업도 투자를 할지 말지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왜냐? 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의 조선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조선업체에서 만들어진 선박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소화할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네, 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제품들, 특히 우리나라 선박들을 계속적으로 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표적인 국가의 수출 산업이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수출 기여도라든지 외화 가득률이 상당히 높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화 가득률이 높은 이런 선박 산업과 같은 조선 산업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네.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은 사실상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망하게 할 수는 없는 산업입니다. 특히나 지금 뒤에도 말씀해 드리겠지만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술 장벽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탑클래스 수준의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 국가의 신뢰를 쌓아왔던 업종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출 기여도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절대 망하게 할 수 없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항상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선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꼭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수출 기여도가 높고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다 보니까 환율에도 굉장히 민감한 산업일 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환율에 민감하다고 해서 사실 만약에 환율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 팔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은 계속적으로 환해지를 계속적으로 병행을 해줍니다. 그 말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약 이후에 환율의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타격받지 않는 구조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율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환해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고가의 선박을 선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간을 요하고 엄청난 재료라든지 엄청난 인력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네. 보니까 한 번 뭐 건조하는 데 1년에서 최소 뭐 3년 이상 걸리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건조 기간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높은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대규모 인력도 필요한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이제 거제도라든지 이런 쪽에 조던 업종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경제도 많이 부흥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의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황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던 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것들 좀 아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과 같은 호황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베팅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황 조금씩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나 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역시 진입장벽이 높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글로벌 기업들이 쉽게 이 산업에 뛰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가장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종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기대치가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화학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조선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사이클이 좀 깁니다. 사실 침체기에 접어들면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회복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자동차도 예. 사실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화학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도 마찬가지였죠. 주도산업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에 걸쳐서 조금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를 좀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도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반기가 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설계부터 강제 적치, 뭐 조립해서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글자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일반적인 조선 산업의 건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판 가격이 이제 주요 외생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조선 산업을 투자할 때는요, 조선 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 변수를 당연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기초 재료인 후판 가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을 후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원가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당연히 이제 이걸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재료 가격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가격을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매출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선업을 투자할 때는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철강 업체가 일반적으로는 가격을 좀 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포스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선업종들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뒤에 가서 왜 철강 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결정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상당히 조선업종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잠시 후에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판 가격이 인상하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판 가격에 따라서 선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즉,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앞서 네. 말씀드렸죠. 당연히 판매하고 있는 배 가격도 올리셔야지 마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가 올라갔는데 배 가격은 그대로가 된다면 사실 마진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선가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제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네. 최근에 이제 철강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산업들이 이제 산업을 영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 철강 회사들이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철강 회사에서는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네가 팔게 되는 후판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올해 상반기에 후판 가격은 지금 동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니 철강 회사에서 철광석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는데 네. 자기네가 실제로 만드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만약에 이걸 동결하지 않고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선박 회사들은 사실상 굉장히 좀 타격을 입겠죠. 입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동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업을 여러분들께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철강업계는 악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죠. 오늘 철강업종을 준비하지 않고 조선업종을 준비했던 이유도 철강업계는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왜? 네. 원자재 가격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자기네가 팔고 있는 후판 가격은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강업종은 사실상 지금 사업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동결했기 때문에 조선업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 철강업계에서 재료를 주죠. 후판을 줍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선박을 제조하겠죠. 그런데 이 원재료 가격이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다 최근에
조선업종들 수주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말은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앞으로 선박의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은 동결이 됐는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가격은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조선업종은 이제 마진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조선업종들을 반드시 조금 챙겨봐야 된다는 점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반기에는 또 호판 가격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선업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배 가격을 봐야 됩니다. 성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실제로 처음 만드는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의 주가의 추세를 좀 예측하는 데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선주들이 이제 배를 사는 사람들이죠. 선주들이 배를 사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나중에 사면 더 비싼 더 가격에 살 수밖에 비싸지니까.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선주들의 발주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선주들의 발주도 늘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수주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표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중고성가. 중고차 같은 거죠. 중고 성과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네네. 자, 조선산업의 주가 선행지표라고 적어놨는데요. 중고 성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신조선가도 확률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조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역시나 선주들의 발주가 다시 한번 자극이 되면서 수주량도 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좀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해상 운임인데요. 운임은 뭐 쉽죠. 운송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이죠. 네네. 자,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많이 옮겨지게 되면 당연히 운임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항공사로 보면 이제 성수기 때 운임이 더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요, 당연히 운임도 비싸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상승하게 되면 물동량이 거의 뭐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에 대한 성과도 상승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량까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볼 게 좀 많습니다. 조선업종들은. 네. 아쉽습니다. 자, 수주량과 또 수주 잔고도 좀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좀 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도표 같은 거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들 확인만 하셔도 충분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장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자, 수주량은 굉장히 쉽죠. 실제로 얼마나 팔았냐라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신규 수주량으로 우리가 업황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신규 수주량이 많다. 그만큼 지금 예를 들어 새로 만든 배를 좀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량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수주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주 잔고도 보셔야 되죠. 네. 자, 앞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를 건조하는 데는 사실상 1년에서 3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수주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와도 수주 잔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물량들이죠. 앞으로 나갈 이 수주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잔량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수주 잔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것들은 앞으로 내가 팔기로 약속한 물량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업황이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팔 때 다른 이제 선주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협상할 때 딜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업황이 바쁘고 좋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라고 좀 협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주 잔량이 좀 많아지고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주량과 수주잔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선업종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이제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조선업종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최근에 뉴스를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겠어요. 네. 이제 신조선가라든지 환율이 좀 상승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앞서 이제 외생 변수를 말씀드릴 때 신조선가와 이제 환율이 좀 상승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4월 조선업황에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네네.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신조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앞서 도표를 봤을 때, 네. 자, 신조선가가 상승하게 되면 선주들의 발주를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조선업종들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 거기다 또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LPG선도 발주량이 늘어났다라는 뉴스들이 네.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LPG선 운임도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탱커들의 발주, 그러니까 실제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조선업종에 베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자, 실적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왜? 실제로 제품을 팔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받쳐주면서 업황까지 턴어라운드가 되면 사실상 지금까지 소외돼 있었지만 한 번 더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낙폭을 크게 만회하면서 큰 폭의 상승도 우리가 좀 기다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선업종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네. 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3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금 1분기에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흑자 전환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뉴스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 주가 추이를 한번 HTS 상으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조금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보여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최근에 현대중공업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네. 왜냐? 지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이제 인수합병과 이제 물적 네.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뉴스가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좋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다. 뭐 별의별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사업을 좀 안정화시키기까지는 단기간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차피 합병을 해서 어차피 회사는 잘 굴러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대 기업 중에 2기업이 뭉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기업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사업도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있어서 접근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은 인수합병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좀 더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 더 살펴보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LNG 건조 물량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자, 이 뉴스는 좀 사실 좀 크게 나왔었는데 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이 내용들을? 네, 저는 봤습니다. 예. 자, 최대 LNG 수출국이 전 세계에서 카타르입니다. 네. 카타르가 LNG 수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카타르가 지금 대량 발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국영기업이죠. 카타르의 국영기업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이제 발주 입찰 제안서를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조선업종들에게 보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빅3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네.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조선 기업들에게는 다 지금 발주를 하고 싶다라고 입찰 제안서를 지금 보내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예. 자, 일단은 규모가 상당합니다. 네. 60척 규모고요. 한 척당 지금 2천억 정도로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거의 뭐 12조 원 규모의 엄청난 물량을 지금 내놓겠다라고 지금 공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수주를 따내게 되면 추가적으로 100척 이상의 추가 물량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우리가 수주를 좀 긍정적으로 해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업황 턴어라운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가 조선업종에 관심을 안 가지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조선업종을 좀 가지고 나온 거고요. 네. 자, 실제로 과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더 우리가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2004년에서 7년에 거의 비슷한 상황에 네, 네.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카타르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척에서 한 50척 정도 수주를 좀 했었는데
전량을 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봤을 때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이미 갖춰져 있는 게 바로 카타르란 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60척 이상의 이런 수주 물량도 우리나라가 전량을 하면 좋겠지만 네. 전량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우리나라가 수주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네, 네. 조선업종은 쉽게 기술력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누가 따라잡을 수 있는 쉬운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그 다른 기사를 한번 네네. 보니까 올해의 그 LNG선 수주 물량이 한 지금까지 16척 정도 됐는데 그중에 네. 또 13척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맞습니다. 기업들이. 자.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2004년에서 7년까지는 사실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뭐 통계상으로만 보는 거지 확실하게 뭐 이것 때문에 100% 수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최근에 1분기에 실제적으로 LNG라든지 이런 선박 수주가 상당히 있었고요. 앞서 자료 화면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실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연속성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앞으로도 더 신규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우리 빅3에 대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빅3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네. 두 가지 종목만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카본이 지금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LNG 건조 물량이 확대가 전망이 되면 초저온 본냉각제를 납품하고 있는 이제 한국카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규 수주가 2018년도에 3,500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이미 4월 달까지 거의 1,200억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네.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네요. 기업이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카본 PBR이 1.2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있었던 흑자 전환까지 봤을 때는 주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입니다. 역시나 LNG 건조 물량 확대 뉴스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LPG 탱크라든지 원래 이런 조종석과 같은 것들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LNG 탱커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도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뉴스를 봤을 때 이제 LNG 탱커 시장에 진출한 세진중공업 앞으로 신성장 사업으로 추가 매출까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조선 기자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뉴스도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해상 풍력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진중공업이 실제로 많이 이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이 벌써 2개나 있습니다. LNG선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해상 풍력 관련된 신산업도 있고 거기다가 기존 산업도 실제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이슈들을 봤을 때 역시나 이런 세진중공업이나 또는 우리나라 빅3 조선업종 같은 경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조금 있겠지만 시장 조금만 안정화되면 역시나 조선산업 언제든지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다라고 참고하시고 항상 관심이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의원님의 강의 잠시 후에 다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다시 지금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유가에 대한 소식인데요. 오늘 속보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 2척이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서 피격당했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5% 상승을 하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 급등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오일이 20%가 이동하는 그런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박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가 더욱더 급등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안 좋은 소식까지 오면서 유가는 현재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에 관한 소식들 자세하게 나오면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경제 이슈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앞서서 현대중공업, 또 한국카본,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장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서 어떤 네네. 종목을 이야기하기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오늘 전체적으로 또 조선주들도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이때가 좀 오히려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앞으로 그렇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그 방송 초반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네. 지금 조선주들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조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업종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실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주가도 상당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좀 베팅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조선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장기 관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굉장히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조선업종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라라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참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5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방송 중에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4989로 문자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더센 투자 대가들의 수익 법칙,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규,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상 투자 관련한 상품의 권유 또는 모객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